비트코인 사실 가치 저장 수단이고 지정학적 자산이잖아요. 전쟁이 나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초반에 엄청 떨어졌다가 나중에 좀 크게 많이 반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점은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엄청 빠졌습니다. 저는 이럴 때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는 코인, 요런 코인들을 좀 잘 봐두거든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반등에 성공한 것 같아요. 요런 코인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4일 오전 5시 38분입니다. 새벽 5시인데요. 새벽 5시에 제가 알람을 듣고 방송을 켰습니다. 갑자기 좀 급락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지금 이게 테더 가격이거든요. 이게 원래 1달러랑 페어링이 된 그런 코인인데 매도를 걸어놨었어요. 1517원에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와 지금 뭐 훨씬 많이 올랐죠. 1548원 엄청난 양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급락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됐어요. 네, 이게 한때 많이 올라갈 때는 1618원까지 올라갔죠. 김프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이 순간적으로 16.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좀 아픈 점이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가에 살고 싶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받쳐주면서 16%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1억이다. 그럼 1억 16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요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좀 완충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한국의 업비트 같은 데서 가격은 뭐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고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계속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테더로 USDT죠. USDT 이거를 좀 해외 거래소에 좀 많이 보내놓습니다. 저는 이게 바이낸스 많이 쓰거든요. 바이낸스가 거래량이 많아서 이렇게 싸게 떨어지는 거를 저가에 줍줍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프가 엄청나게 꼈어요. 지금 김프가 좀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지금 되게 처참하죠. 어저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하고 비명 지른 게 여기였거든요. 65,000달러쯤이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한 뭐 9,800, 9,700 요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9,700만 원까지. 오늘 아까 새벽 5시쯤에 여기까지 빠졌어요. 6만 여기 저라고 써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6만 660달러까지 빠졌어요.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 안 좋냐면 요때 저점이 잡힌 걸로 보였었거든요. 3월 20일 날 6만 775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여기 저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되는데 요때 빠진 게 6만 775달러였잖아요. 근데 요때는 현재 6만 660입니다. 그러니까 750보다 150 더 많이 빠졌죠. 네, 이건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 바이낸스가 전 세계 거래량이 제일 많아서 좀 가장 좋은 지표거든요. 참고하기. 거래소 가격 중에 대부분은 바이낸스 현물 거래 위주로 좀 체크를 합니다. 바이낸스랑 테더 가격으로. 근데 요 가격은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업비트 가격은 요게 업비트 가격인데 9,732만 원. 김프가 지켜주고 있어요. 김프가 없었다면 거의 뭐 9천만 원까지 빠졌어야 정상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주는 게 한국 가격 지켜준 게 두 가지예요. 김프하고 환율 때문에 지금 가격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네이버 환율 검색해 보면 지금 무려 1,385원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1,200원대였거든요. 작년에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29일이 환거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1,299원이었거든요. 요 이후로 지금 가격이 지금 1,385원까지 올랐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환율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화로 보는 한국 거래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 왜 떨어졌냐에서 전쟁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떨어졌나 이 이유를 다들 찾으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이유를 아는 거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후에 갖다 붙이죠. 사후에 갖다 이게 붙이는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찾은 거죠. 전쟁이 나면 네,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초반에 엄청 떨어졌다가 나중에 좀 크게 많이 반등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게 뭐 현재 전쟁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외신을 봐도 딱히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뭐 공격은 서로 좀 할 수 있어도 전면전을 선포하고 좀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현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봐도 진짜 전쟁이잖아요. 막 쳐들어가고 탱크 가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하면서 막 공격을 막 하는데 서로 미사일만 좀 쏘는 거는 전쟁이라고까지는 안 하거든요. 전쟁은 일단 뭐 보병들이 가야 진짜 전쟁이라고 보통 하니까 선전포고하고 진짜 막 싸우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선전포고 한 다음에 그때쯤 저점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또 비트코인 사실 가치 저장 수단이고 지정학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네, 올라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 지구가 그러니까 뭐 세계가 망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무슨 문제냐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하지만 네, 비트코인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또 금 가격이 엄청 치솟고 있거든요. 전쟁 나가지고 금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많이 올랐었는데 금 가격 먼저 한번 볼게요. 금 가격이 네, 어저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거든요. 네, 2430? 네, 여기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금 가격이거든요. 최고가가 네, 2429, 242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네, 금도 떨어졌네요. 와, 금도 떨어지는데 뭐 비트코인이 하락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2344달러, 네, 현재 가격이거든요. 네, 뭐 저점은 더 낮았겠죠. 금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 금이 가장 안전자산의 대표자잖아요. 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전쟁이 안 나서 그런가? 아니면 단기에 급등해서 그런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금이 이렇게 등락이 큰 상품이 아니거든요, 원래. 어저께 하루 만에 이렇게 5% 올라 4.5% 네, 올랐다가 지금 또 하루 만에 그만큼 다 내린 것 같아요. 3.8%. 그러니까 4% 정도 올랐다가 4% 정도 하락이 네, 금도 있었네요. 금이 떨어지는데 뭐 비트코인은 힘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좀 급하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잠깐 조정받고 네, 그 다음에 반등 살짝 왔다가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요쯤이었을 거예요. 저점쯤에 지금 팔까요? 손절 칠까요? 이런 뭐 묻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팔면 너무 아깝다. 이제 정 팔고 싶으면 한번 반등이 온 다음에 팔아라. 하지만 지금은 안 파는 게 나은 것 같다. 아예 안 파는 게.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저는 안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얼마나 다시 지나야 한 요 정도 선을 다시 회복할지 뭐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홍콩발 이슈가 좀 시장에 크게 먹히면 그냥 뭐 4월 말, 5월 초 요쯤에 다시 좀 요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락세는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땐 어마어마하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4월 8일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 됐죠. 한 16% 정도 네, 빠졌네요. 16%. 물론 이게 16%가 적게 빠진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이 빠진 거이긴 하지만 네, 요 정도는 네,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요 정도 하락으로 네, 무서워서 손절하고 막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패닉셀 할 가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뭐
매도세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어제 판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막 집어 던졌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던졌는데도 여기에서 좀 버텨준 게 저는 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점이 갱신만 안 되면 사실 좀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갱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섣불리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점에서 지지는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60K거든요. 네, 60K 지지는 네, 일단은 받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하락하면 더 많이 내리는 이유가 롱 청산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고 롱 잡은 선물 투자 때문에 선물 투자해서 레버리지 높여갖고 롱 잡으신 분들이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요쯤 와가지고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롱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여기에서 잡기는 솔직히 불가능하고 대략 한 요쯤에 롱을 다시 잡았을 것 같거든요. 한 66K쯤에. 오늘 대부분 네, 요 시간이었잖아요. 이제 하락했으니까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레버리지를 뭐 10배, 20배 이렇게 해서 좀 레버리지 선물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서 떨어진 게 지금 거의 10% 떨어졌잖아요. 현물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선물은 훨씬 많이 떨어졌거든요. 선물 차트 좀 보실게요. 이게 선물 차트인데 일시적으로 엄청 빠졌던 거 보이시죠? 60K를 깼잖아요. 선물은 꼬리가 원래 더 많이 달립니다. 청산 물량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1.8%죠. 이게 얼마 7시간 만에 짧은 시간에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선물은 그래서 정말 위험해요. 12%가 떨어진 거예요. 요 정도면 뭐 한 15배 정도만 해도 청산을 당할 수 있거든요. 보통 안전하게 하신다는 분이 한 10배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정말 너무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뭐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충분히 경험을 좀 쌓인 후에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고,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물만 하세요, 현물만. 사실 현물 투자로만 하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조정이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레버리지를 쓰면 청산을 당해서 좀 많이 아프죠. 네, 정말 많이 아프죠. 물론 저도 선물 투자를 합니다만 뭐 저는 거의 한 배 정도로만 하거든요. 한 배. 한 배는 뭐 위험할 게 거의 없으니까 청산을 엔간해선 당하지 않거든요. 네, 요때만 봐도 정말 많이 지나갔잖아요. 2021년에 그 붓다빔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요때 보시면은 네, 정말 사악하게 빠졌거든요. 3일 동안 51%가 빠졌어요. 이건 진짜 뭐 선물 투자를 두 배로만 해도 다 청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진짜 무시무시했죠. 요런 거가 나올 수도 있냐? 뭐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솔직히 저는 네,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뭐 시즌이 거의 끝나갈 만큼 뭐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막 오른 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네, 한 92% 그러니까 두 배도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조정 받고 1월 22일쯤에 저점 찍고 그다음부터 쭉 반등했거든요. 73K까지 가는 동안 두 배도 안 됐어요. 네, 50일이니까 한 두 달 동안 두 배도 안 되게 올랐는데 50%가 내린다? 뭐 그거는 솔직히 좀 합리적인 생각해 봤을 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현물 차트로 바뀔게요. 그러니까 현물하고 선물하고 좀 생긴 게 틀리죠. 선물은 여기보다 좀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꼬리가 더 길지 않습니까? 꼬리가 좀 많이 길죠. 하지만 현물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만 떨어지고 지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면 어떠냐? 당연히 뭐 저는 저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김프 낀 상태로 이게 매수하면은 솔직히 좀 손해가 좀 크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김프가 16%막 이러니까 김프로 지금 떠받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김프가 지금 가격이 오히려 네, 살짝 반등하잖아요. 근데 요런 때 업비트 같은 데 가격은 살짝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네, 이게 업비트 차트인데 업비트는 요때가 한 9,800만 원 정도 됐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요. 요때가 한 8,80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업비트 차트는 훨씬 높죠. 이게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김프가 지금 더 높게 끼면서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김프가 아직도 13%대거든요. 근데 김프가 서서히 빠질 거예요. 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김프가 뭐 한 6에서 7% 선까지 빠지면 오히려 업비트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죠. 네, 그 사이에 바이낸스가 뭐 가격 회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뭐 여기보다 저점을 더 안 깰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코인원 이런 데서 좀 저가 매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쌀 때 잘 사고 싶잖아요. 네, 바닥 잡고 싶고. 네, 국내에서 바닥 잡는다는 말 자체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코인원에 김프가 쌀 때 미리 보내놔야 돼요. 코인원도 있고 빗썸도 있습니다. 업비트엔 없어요. 업비트에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업비트에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김프가 낮을 때 그리고 환율도 낮을 때 요때 미리 유학을 바이낸스 같은 데 보내놔야 돼요. 네, 유학 관련된 거는 뭐 5% 싸게 사는 법 뭐 제가 영상에 예전에 이런 거 올렸거든요. 가격은 아주 살짝 반등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요 정도면 네, 저는 뭐 저점은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엔 네, 저점은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방송을 할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요때 근데 요 모양으로 떨어지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서 제가 방송을 어저께 밤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 있고 뭐 제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요 정도 되면은 저는 뭐 저점은 달러 기준으로는 좀 확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비트 기준으로는 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9,670만 원이거든요. 9,672만 원. 뭐 요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더 빠지냐? 이게 지금 김프가 되게 많이 꼈거든요. 새벽에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한 새벽 한 4시, 5시 뭐 요때쯤이었거든요. 새벽 5시에 급락이 있으니까 다들 뭐 우리나라 사람 자는 시간이잖아요. 새벽 5시에 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도를 그에 맞춰서 안 하고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김프가 아까 16%까지 꼈었죠. 네, 상당히 높은 김프로 네, 지금은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죠.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장점인데 싸게 사고 싶은 사람에게는 네,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62K는 다시 왔는데 요쯤에서 계속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9K를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뭐 50K 후반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지금 뭐 주말이라서 주말에 이게 거래량 실어서 빠지면은 네, 크게 빠질 수 있어서 저점을 어딘지 예측하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제 생각에 더 빠질 것 같진 않지만 뭐 지나봐야 알아요. 그거는 뭐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뭐 다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사실 알 수 없습니다. 4월 15일 날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홍콩에서 ETF 승인되는 뉴스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되자마자 바로 뭐 7만 달러 가고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승인이 된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래가 되는 데까지는 한 열흘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한 4월 말 정도. 네, 저는 한 4월 한 29일 요때쯤은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때 승인이 된다고 바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 호재는 한 5월쯤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감기 앞두고 네, 가격 조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려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 엄청나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많이 쏟아내니까 ETF 물량에서 빠진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다른 데는 다 거래가 없었고, 그레이스케일에서 1억 6,600만 달러, 네, 요만큼의 매도세가 있었고, 블랙락에서 1억 1,100만 달러. 그나마 블랙록에서 네, 매수세가 좀 세서 다행입니다. 블랙락이 좀 지켜줬죠. 금요일인데, 요게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5,500만 달러로 그냥 막았거든요. 뭐 요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잖아요. 요때는 뭐 그냥 크게 플러스도 아니고 크게 마이너스도 아니었는데 요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뭐 홍콩 ETF 앞두고 뭐 개미털기냐 흔들기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세력의 생각까지는 뭐 제가 알기는 좀 뭐 어려운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가격의 흐름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반등이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이 있다가 일단 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빠지는 요 그림은 아니에요. 네, 이제 급락하는 그림은 좀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고, 네, 반등이 조금 있다가 빠지더라도 반등을 줬다가 이게 빠질 것 같거든요. 저점은 네, 한 번쯤 더 갱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하지만 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좀 요쯤 빠졌으니까 다시 한 번쯤 이렇게 좀 올라주고 좀 빠지다가 뭐 다시 올라주고 하면서 좀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재차 상승해서 한 7만 달러 정도를 빨리 수복했으면 좋겠다. GCK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열흘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 바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요 정도인데 알트코인은 상태가 사실 훨씬 심각하죠. 이더리움 3,000선이 깨졌습니다. 어저께는 그래도 뭐 3,100달러 정도까지만 빠졌었는데 이더리움 진짜 많이 빠졌죠. 2,852달러, 네, 요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이더리움 되게 많이 빠졌고요. 솔라나는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두 자릿수 되면은 매수해볼 만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두 자릿수가 오진 않았어요. 116달러에서 막았네요. 보시면은 여기 저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보시면은 116달러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116달러. 116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127불까지 다시 상승하긴 했는데 솔라나 정도만 해도 우량한 알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런 가격에 손절하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요럴 때 손절하면 거의 저점 근처에 손절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라나에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도 한 요 정도까지는 뭐 빨리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적어두입니다.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뚫어내서 저는 한 170, 180까지는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솔라나는 뭐 그래도 좋은 코인이니까 지금 손절하는 건 좀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엄청 빠졌습니다. 저는 이럴 때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는 코인 요런 코인들을 좀 잘 봐두거든요. 근데 온도 코인은 지금 엄청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이거 뭐 코인 추천 아닙니다. 알트 추천 아니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럴 때 알트들을 좀 봐두었다가 나중에 좋은 매수 자리가 오면 얘네들은 좀 좋은 알트들이니까 좀 미래가 가능성 있는 좀 이렇게 이럴 때 좀 찾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좀 찾아뒀었는데 이거 오늘 반등이 일어난 거 보이는 거거든요. 온도 코인 보면은 어저께 떨어졌다가 오른 거니까 실제로는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다가 오늘 이만큼 반등이 있었고요. 톤 코인도 이렇게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온도랑 톤을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알트다, 이런 식으로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온도랑 톤이 요즘에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톤 코인은 되게 무거운 코인이고 온도 코인은 RWA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요새 좀 전반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많이 떨어졌다가 어저께 저녁 때쯤 제가 어저께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쯤에는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이 있었죠. 온도는 지금 현재도 온도 코인 차트 좀 볼게요. 보면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반등에 성공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 11%가 갑자기 급등을 했죠. 온도 코인이 대단한 게 어저께 빠진 것보다 덜 빠졌어요. 이게 어제 빠졌던 거거든요. 이게 한 0.55달러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한 0.6달러 이상을 지켜냈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거의 0.84 여기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온도코인은 좀 모멘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런 코인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6시간 만에 51%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볍고 잘 오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근데 저도 아까 그래서 사실 온도 코인을 살까 해서 좀 봤었거든요. 온도 코인이 코인원에는 있더라고요. 빗썸엔 없습니다. 이게 바이낸스에도 없어요. 온도 코인 보면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죠. 이게 좀 그래서 한국 거래소는 미국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차트 자체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어저께 1,000원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한 1,050원까지 다시 빠지고 있죠.
네, 요럴 때는 좀 김프를 확인하고 사야 돼요. 김프가 한 10% 꼈을 것 같거든요. 온도 파이낸스 보면은 지금 13%나 껴있죠. 와, 근데 이럴 때는 좀 사기 싫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요게 김프가 빠지면 오히려 가격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김프가 좀 빠져야 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프가 전반적으로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요게 비트코인이나 뭐 요런 금액들이 또 이게 이 상태로 빠르게 반등하면 또 김프가 빠지면서 또 이제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프는 좀 한국 거래소 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요런 점인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온도 같은 코인을 요때 막 저가에 살 수 있었다면 실제로 가격은 한 여기까지 빠진 건데 안 빠졌잖아요. 네,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버블스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뭐 죄다 마이너스죠. 큰 동그라미가 더 큰 마이너스인가? 하여튼 요때는 누가 많이 빠졌나 이렇게 볼 수 있죠. 1시간 동안 또 이건 1시간 동안 반등한 거 보는 거죠. 스타크넷이 좀 많이 반등했네요. 스타크넷 워낙 많이 빠져서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좀 엄청 많이 빠졌었던 것 같고 하루를 보면은 뭐 죄다 너무 많이 빠졌죠. 수이나 세이도 진짜 뭐 엄청나게 빠졌네요. 주피터도 많이 빠졌고. 하여튼 뭐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로 보면은 더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W 코인은 워멀 코인인가 뭐 그럴 텐데 53%가 넘게 빠졌네요. 수이 세이는 한 30%대 정도 빠졌고 알트가 현재 대부분 요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좀 많이 빠졌죠. 팬들은 그 와중에도 좀 많이 올랐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팬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 몇 배 올랐었나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한 2배, 한 216% 올랐다가 여기서 그 상승분을 한 반 정도는 토해낸 것 같아요. 비트가 빠지는데 얘가 뭐 올라가기 힘드니까 34%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팬들보다는 그냥 차트만 보았을 때예요. 그냥 그때는 온도 코인이 여러모로 좀 나은 것 같다. 이게 오늘 아침에 하루님이 캡처해서 주신 건데 온도 코인이 향후에 좀 유망한 알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온도를 뭐 요런 거면은 그냥 조금만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비중을 좀 작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많이 하고 알트코인 비중은 진짜 조금만 해야 됩니다. 이더가 좀 많이 빠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랑 자발트 비율을 요 비율을 뭐 9대 0.5대 0.5 한 요 정도 수준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이 90%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엔 코인 투자했어도 그냥 좀 두 다리는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은 올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 하락한다고 그냥 뭐 손절할 거 아니라면 그냥 올해는 쭉 가져갈 생각이라면 요 정도는 좀 보유량 90% 이상입니다. 한 95%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요새 잘 모르겠어요. 좀 잘 가나 다시 했는데 좀 빠지고 있죠. 이것도 홍콩에서 ETF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 ETF가 나오니까 이것도 뭐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15일 날 승인 예정이고 근데 요거는 거래가 5월 달부터 될 거라고 매체에서 보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더리움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이더리움 사는 거 괜찮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갖고 계신 분이면 5월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고요. 자발트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또 이게 고수익을 좀 기대하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코인 비중이 전 재산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엔 많아도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순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데 내가 5%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죠. 요 정도 사서 이게 올라서 10%가 된 거, 올라서 1억 정도 된 거, 요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10억이 있다고 1억어치를 코인을 다 사는 거는 와 진짜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현금 투자는 좀 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가격이 빠져서 이제 진입하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사면 좀 삶이 힘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낮에가 되면은 낮 시간이 되면 다시 좀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반등하고 나면은 이걸 다시 좀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은 62,000달러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그런 형태거든요. 원화 가격으로는 한 9,647만 원. 지금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프가 더 빠질 거거든요. 차트를 보세요. 완전 다른 차트잖아요. 이게 해외 거래소는 어저께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죠. 정말 훨씬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안 일어나서 그런지 지금 가격이 어저께 가격만큼도 네, 안 떨어졌습니다. 대응이 좀 빠르지 못하죠. 네, 한국 거래소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유지만 돼도 62K에서 더 안 빠지고 유지만 돼도 한국 거래소 가격은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네, 한국 가격은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가격은 지금 62,000달러인데 뭐 66,000달러로 어저께 수준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멈춰 있을 거예요. 김프가 조정을 할 겁니다. 김프가 아직도 12%입니다. 네, 김프가 좀 쉽사리 좀 잘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온도는 좀 빠졌죠. 네, 이게 사실 김프가 빠진 게 해외 거래소 가격이 빠진 걸 거예요. 그래서 좀 한국 거래소에서 저점을 잡는 거는 사실 뭐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싸게 산 건 네,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코인 투자 초보분들이시면 그냥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 매수하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가장 쉽죠. 네. 알트코인 뭐 사면 되나요? 그냥 솔직히 뭐 사면 되나요? 하고 물어볼 정도면 남들에게 물어서 해야 된다는 소리는 초보라는 소리잖아요. 예, 초보시면 그냥 업비트에서 비트코인만 사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비트코인만 사도 저는 뭐 기대 수익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간밤에 꽤 큰 하락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방송을 또 켜봤는데 한 이틀도 안 됐는데 하루하고 6시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한 14% 정도 빠졌거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사실 뭐 더 많이 빠졌겠죠. 이더리움도 하루 만에 한 20%가 빠졌고요. 솔라나는 하루 만에 한 34%가 빠졌죠. 네. 그래서 좀 비트 위주로 투자하는 게 물론 기대 수익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코인 찾는 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자발트 같은 거는 뭐 이더 외에는 뭐 이더 솔라나 외에는 대부분 자발트라고 이야기한 건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뭐 40%, 50% 빠진 게 수두룩하거든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알트장이 확실히 오긴 올 거예요. 네, 이때는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더 높을 텐데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알트장은 전고점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한 74K 이상은 좀 됐을 때 요때 투자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럴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트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또 경신을 했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좀 많이 올라야 그래야 진짜 불장이 오고 그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비트가 오르면서 알트 가격이 또 폭증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는 뭐 바라고 있습니다. 57% 선을 아까 넘었던 것 같은데 57%는 살짝 안 됐네요. 네, 56% 후반대 57% 됐네요. 네, 여기 고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고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57.17%까지 올라갔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7%까지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거랑 반감기 이슈 덕에 이게 만약에 크게 상승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미넌스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60%대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비트코인도 74,000달러 넘고 이 다음에 알트를 투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인 자산에서
코인 포트폴리오에서 0.5% 미만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랑 다 합쳐도 1% 미만,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재산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면 삶이 좀 퍽퍽할 수 있으니까 코인 투자가 뭐 돈은 벌어줄 수 있겠지만 되게 힘든 투자입니다. 우리가 대응을 이렇게 잘 하기도 어렵고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만 매도 없이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줄 때마다 사고 뭐 그냥 주기적으로 사고 그냥 좀 샀다가 좀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9,600이니까 1억 미만이라서 뭐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억이 넘어가면 요건 좀 신중하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횡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뚝 오르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65K 정도 찍었다가 여기 이렇게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저께 하락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락이 진짜 컸거든요. 새벽에 하락이. 와, 오늘 비트코인이 10% 이렇게 막 안 빠지는데 무려 15분 만에 한 10%가 빠졌죠. 요때 선물하시는 분들은 청산을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프가 10%가 더 올라버렸죠. 이러면서 뭐 국내 가격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프가 빠지면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격이 한국 가격은 계속 빠지게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